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무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성남시의 그 대장동 사건이 한국 사회의 블랙홀이 되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그 이기인 성남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보내는 협박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시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너 지사님한테 개기다가는 끌려간다. 여기서 지사란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개기면, 다시 말해 이 문제를 계속 파헤치면 끌려간다. 이 끌려간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고 공갈을 치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인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 담긴 문자가 오곤 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한다. 즉 끌려간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때 힘차게 외치겠다. 무엇을 외치냐? 유점무죄, 무점유죄. 점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걸로 결론 나고, 점이 없는 사람은 죄를 받는다. 이 말을 올렸습니다. 유점무죄, 무점유죄. 대단히 촌철살인적 표현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본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풍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유점무죄, 무점유죄. 그렇다면 이 사자성어는 뿌리와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1988년 10월 16일 서울올림픽에 한 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탈주범들이 4명이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대치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방송이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4명은 스스로 자살하거나 나중에는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남긴, 특별히 그 한 사람이 남긴 말이 한국 사회에 크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 그리고 공감을 일으켰던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는 말을, 이 말이 한국 사회, 국민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공감을 일으켰고 오랫동안 국민들의 마음에 오르내린 말입니다. 당시 탈주범들이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이 과중한 형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이 지강헌입니다. 지강헌은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이게 방송을 타고 전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법관 회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권순일만 유일하게 무죄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드러난 것이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이 판결 전후,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판결 거래 의혹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 지강호는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지강호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상대적 불평등을 전 한국민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을 상당히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률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대낮에 불을 보듯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에서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하나의 유행어로 퍼지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경문대왕조에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문왕은 신라 48대 왕입니다. 846년에 태어나서 87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문왕이 임금 자리에 오른 뒤에 갑자기 귀가 길어져서 당나귀 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오직 왕의 복두장, 이 복두장이 뭐냐 하면 예전에 왕이나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던 이 관을 만들거나 수리,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두장입니다. 그런데 이 복두장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이 복두장은 평생 그 사실을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에 이르러서 도림사라는 그 절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향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 비밀을 토하고 나니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 이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것이 소리가 들면서 전 도성에 소리가 들려서 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왕은 이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 대나무 밭을 베어버렸는데 대신에 산수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산수유를 심었는데도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이야기는 설화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1200년가량이 지난 지금도 우리 우리들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말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하나의 설화, 이야기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구전으로 또 대화 속에서 이어지면서 설화성이 있는 민담어로 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면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김부선 씨가 부르는 21세기 노래다. 그런데 경문왕 때 복두장과는 다릅니다. 이제 김부선 씨는 21세기 복두장. 그런데 이 김부선 씨는 경문왕 때의 복두장과는 다르게 숨어서 비밀을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외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김부선 씨는 전체 국민을 향해 유전무죄, 무점유죄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김부선 씨는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점을 가지고 있다. 점을 빼지 않았다. 반드시 점이 있다. 그 점이 있다는 것에 1조 원을 건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그 부분에 점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점을 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천년 만년을 가는 설화, 만담이 되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유전무죄, 무점유죄는 우리 민족의 만담이 되어서 구전이 되어서 계속 전승되어서 흘러가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초들의 노래, 김부선의 노래, 누구를 향한? 왕을 향한, 임금을 향한 노래가 될 것이다. 이제 유전무죄, 무점유죄는 하나의 촌철살인적인 만담, 설화로 우리 곁에 또 그리고 바깥으로 또 우리 후대에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부선은 21세기 복두장, 그러나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외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 유전무죄, 무점유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부선은 말합니다.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저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김부선은 유전무죄, 무점유죄에서 더 나가서 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김부선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전무죄, 무점유죄를 그 실체를,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설화가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유전무죄, 무점유죄의 설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2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